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관세와 안보에 이어서 이제는 금융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발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역사상 첫 국부 펀드를 만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일각에서는 크게 환호하고 일각에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 뒤쪽에 우리 권현진 AD께서 준비한 트럼프와 김정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저는 뭐 김정은에 대해서는 존칭을 안 쓰겠습니다. 예. 근데 김정은이가 좀 이렇게 술 먹은 표정인 것 같죠? 그랬은 것 같아요. 예.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뉴욕 증시는 오늘 발표했던 장 초반에 빅테크 업종들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알파벳이라든가 AMD라든가 이런 예. 것이 이제 실적 쇼크를 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가 사실 굉장히 크게 확대됐다는 그렇죠. 얘기인데요. 예. 왜냐하면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관세 부과된다. 그러니까 수입품을 빨리 땡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확대돼서 이 경제 지표 악화까지 겹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전부 마감 지수는 전부 그 상승세로 돌아섰을 겁니다. 왜 그럴까 하면 역시 관세 유예 조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세 유예 조치에 따라서 관세되면 트럼프와 인플레 발생하고 고금리 되고 강달러 되니까 미국 경제 부담이죠. 그래서 그렇죠. 주가가 부담이었었죠. 근데 관세 유예가 되니까 그 문제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물프랙이라는 이런 아마 채권 전문가는 잘 아실 예. 거로 생각하는데요. 시청자분께서는 잘 모실 거로 생각하는데 물프랙이라는 것은 이례적으로 금리가 급등했다가 이렇게 안정적인 기조로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김채연 PD께서 연일 그 애쓰고 계십니다는 또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의 국채금리 일중 그래프가 한번 나오면 그거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프랙에 대해서. 예, 이게 일중 일중으로 그래프면 이제 아마 뭐 준비가 되는 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현상 때문에 4.4%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지금 여기 보겠습니다. 4.4%도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렇죠. 4.8%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미국 증시 부담이고 빅테크 부담이었었는데 예. 결국 장 초반에 이것 때문에 이 국채 금리가 안정되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 빅테크 주식이 이렇게 장후반에 대부분 다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강달러도 누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107대로 가고 엔달러 환율도 사실 내일 정도에 미국, 일본 경제에 대해서 아주 콩가루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행 총재는 인플레다, 예. 이시바 총리는 디플레다. 그래서 이 콩가루 경제 진단이거든요. 이 문제를 내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152엔까지 떨어지고 특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 자본과 관련해서 예. 152엔이고 원달러 환율에 아마 이것은 좀 김수현 PD께서 마련해 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1,44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안정됐죠. 많이 안정됐습니다. 일부에서 1,500원 뭐 이렇게 해서 그랬었죠. 진단한 시각과 달리 1,400원대 초반을 안정됐습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최상목 경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가장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40원대로 쳐져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요즘 국내 증시가 좀 회복되고 있는데요. 예. 외국인 자본도 매수하는 데 도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고금리라든가 강달러가 누러지다 보니까 장 초반에 빅테크 어닝 쇼크에 대해서 사실 장후반에 대부분 다 극복해서 마감 지수로는 전일 대비해서 3대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테크의 쇼크가 워낙 크긴 했지만 그래도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증시도 많이 안정된 모습을 되찾는 것 같고요. 네네. 자, 행정명령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데요. 순서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점 사항부터 나오죠. 예. 그래서 그것이 관세, 그리고 안보와 관련된 문제.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증시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금융 분야의 행정명령이 오히려 관세라든가 안보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첫 조치가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졌던 관세 안보 또 금융의 첫 조치가 나오기까지 트럼프의 그 행정명령은 지금 홍영표께서도 이렇게
현명하신 홍역객께서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게 매드맨 스트래티지. 이거 아마 한국경제TV 통해서 처음 말씀드렸을 겁니다. 1970년대 사실 그 닉슨 정부의 외교적 전략을 했던 해리 키신저가 사실 매드맨 스트래티지 해서 이걸 처음 소개했는데 이제는 국내 언론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한국 용어로는 광인 전략, 밑줄 꽝자 써서.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어떤 표현을 쓸까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미친 전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미치도록 수없이 발달하는 행정명령 때문에 예. 결국은 뭐냐, 뭐가 뭔지 모르겠다. 왜 그럴까?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면 나의 그 홍앵커가 예. 내에 대해서 몰라야지, 자꾸 혼란스러워야지 그걸 파고들으니까 협상력이 극대화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달성한 협상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그래서 자 멕시코, 캐나다도 25% 관세를 때리니까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해서 국경의 강화 차단이라든가 펜타닐 같은 우회 수출 경로를 차단하겠다 협조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기 전에도 트럼프의 목적이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측면을 증시적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변동성 리스크라고 하죠.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PTSD다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Presidential Tolerance Stress Disorder다 이렇게 해서 디스오더가 일반적인 질서에 반대되는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 트럼프 스트레스 증후군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행정명령이 수없이 발동하는 상태에서 사실 이런 용어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시청자분도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그렇죠. 연일 관세 때렸다가 유예했다가 관세 예. 때렸다가 유예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또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겠으니까 사실 지금은 교역 상대국도 불안하고 예. 시장 참여도 불안하고 또 트럼프의 수없이 때리는 행정명령 때문에 주무부서, 미국의 예. 주무부서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증시나 투자자들 반응을 보면은 뭐 웃었다가 울었다가 뭐 칼춤을 추는 듯한 네. 뭐 그런 느낌도 들기도 했었는데요. 자력 행정명령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마침내 대형 행정명령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앞서 말씀드린 관세 안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대부분 다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실 금융 분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 관점에서는 관세라든가 안보 분야의 행정명령이 중요하겠지만 예. 이렇게 금융 분야를 다루는 한국경제TV 입장에서는 금융 분야의 행정명령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첫 조치가 나왔죠. 미 역사상 처음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해달라. 네. 자, 미국은 민간 펀드가 활성화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부펀드가 공식적으로 없는데요. 예.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국가가 펀드를 조성한다. 그러니까 첫 국부펀드니까 이게 금융시장에서는 얼마나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까?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의 금융시장에서는 일부에서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일부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자, 환영하는 사람은 국가 관련된 사람들은 대단히 환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을 초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첫 국부펀드 행정명령이 나오면 절차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되는 국내 금융사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국부펀드를 그러면 주무부서가 어디냐? 재무부가 되겠죠. 그렇죠. 또 상무부도 일부 되겠죠. 예. 이 주무부서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을 때에는 이렇게 약 90일 이내에 90일 이것을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액션 플랜을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액션 플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이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구체적 주문까지 했습니다. 사우디의 국부펀드보다 앞서라 하는 게 이런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게 아주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요거 좀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가 사우디보다 더 국부펀드가 이렇게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사실은 베센트는 친 트럼프입니다. 예. 대통령의 의지가 정확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할까 쪼찡한다 할까요? 이게 일본 발을 말로 맞춰 쪼찡인데 가야죠. 발을 예. 맞추려면 그래, 자 사우디 펀드보다 더 높게 오겠다, 세계 최고로 오겠다, 세계 최고로 오겠다는 이 입장은 이미 밝힌 상태거든요. 자, 이러대로 이렇게 되면 1년 이내에 국부펀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1년 이내에 국부펀드를 만들면 내년에는 취임 1주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세계 최대 국부펀드, 트럼프 국부펀드를 만든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날 취임 첫 주에 이거 가지고 얘기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 리포트했습니다.
네. 과연 재원은 어떻게 조성될지도 궁금한데 이 얘기는 뭐 조금 뒤에 더 네, 자세하게 그렇습니다. 나누도록 하고요. 자, 현재 국부펀드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국부펀드 얘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전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마 부산 엑스포 사우디랑 했을 때 예. 그때 아마 사우디 국부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기억하시는 분은 한번 시간을 갖고 한번 기억을 되새르게 보시면 바랍니다. 예. 지금 세계 국부펀드는 자 노래가 가장 큰데요. 현존한상 한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중개 투자공사가 1조 3천억, 그리고 아부다비가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했던 사우디 국부펀드는 뭐냐? 9,250억, 세계에서 한 6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베센트가 얘기한 대로 예. 자 2조 달러로 된다 하면 단숨에 세계 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단숨에 세계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청자분이 자 세계 최대를 1년에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 많은 펀드 자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그렇죠. 지금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부펀드가 조성되면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저 국부펀드 조성해가지고 지금 김채연 PD가 운영하는 한국경제TV의 이 프로그램의 펀드를 사겠다. 대단히 호황이죠. 이거는 대단히 그렇죠. 호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2조 달러의 국부펀드가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이게 지금 월가에선 초미의 관심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의문의 궁금증을 해결하려에 따라서 금융 시장은 막대한 영향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2조 달러의 국부펀드 만든다. 예. 그러면 그 중부서는 젠부가 아니겠습니까? 베센트가. 예. 그러면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같은 경우나 지금 파월이든가 페드 입장에서 수세 몰리고 있는데 연준과 파월 입장에서는 자, 저 많은 자금을 하는데 우린 물가라든가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저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래서 연준의 보드 멤버들이든가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조성될 것인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부펀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어디다 쓸 것인지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자, 먼저 궁금한 게 왜 굳이 사우디 국부펀드랑 비교를 한 겁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엘살베 부켈라,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밀레이죠. 예. 그리고 중동 지역에 대해서 올해 아마 노벨 평화상을 겨냥할 겁니다. 예. 이렇게 가자 지구라든가 정리해가지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트럼프는 오래된 수건이 노벨 평화상을 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자 빈셀만이라는 사람도 트럼프랑 비슷하죠. 이 계획을 보겠습니다. 예. 르네상스, 그다음에 네옴시티 전부 개혁, 천지개벽을 일으키는 이런 거죠. 마가노믹스도 바로 거기에 비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천지개벽 얘기를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사막을 옥토화한다. 그래서 항공에서 따지는 페르시만이 지금은 아주 빨간데요 사막으로 지금 시퍼러 가겠다 하는 얘기. 그렇죠. 두 번째는 자 세계가 얼만큼 도시화 되느냐. 또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이 건물의 높이 가지고 부동산 개발업자는 자기의 자존심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고도 높이를 보겠습니다. 뉴욕은 빈살만 계획에서 지고 그다음에 페르시아문은 더 높아진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노벨 평화상 문제, 그다음에 천지개벽 문제,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장에서 고도 정쟁 할 때는 사우디를 세계 6위인데도 불구하고 뛰어넘어라 하는 이런 쪽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기업가입니다. 지금의 베센트라든가 이런 선 막대한 억만장자입니다. 돈으로 다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빈셀만이 돈으로 모든 걸 사주는 계획입니다. 사내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 미국의 자존심이 또 트럼프는 골프의 미치광입니다. 예. 근데 PGA가 지금 빈셀만에 의해서 전부 사우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장에서 사치품이라든가 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선 세계적 명품 브랜드라든가 호텔 같은 게 전부 사우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국부펀드 처음 조성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세계 6위 정도의 국부펀드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를 넘어서야 한다 하는 입장을 아마 제가 부분적인 중요한 사항들을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줄입니다. 그러면 현명하신 시청자분도 왜 사우디를 겨냥했는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사우디를 지목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국부펀드를 어디에 사용할 걸로 보십니까? 네, 사실 국부펀드는 가장 만드는 목적이 예. 국가가 갖고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렇게 국부펀드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는 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열었던 국부펀드를 이런 순수한 개념으로 국부펀드를 운영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지적하는 국부펀드는 왜 사우디 빈살만을 비교하겠습니까? 자, 국부펀드의 사용처는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마가노믹스를 사실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간의 활성화, 펀드가 활성화했던 월가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표시하는 것도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마가노믹스 실천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지금 나온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첨단 제조업 허브 다들 아시죠? 의료연구, 방역력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 견제에서 틱톡 정보 예. 문제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라든가 북극이라든가 이런 뉴 프론티의 매국 자금을 살 것이다.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예.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마지막 대목입니다. 트럼프는 17대 앤드류 존슨이 소련으로부터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 1867년 정도니까 러시아의 어떤 정부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내일 시간에 한번 참여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860년 앤드류 존슨 17대 대통령의 알래스카를 매입했던 건 최고의 딜로 보죠. 그렇죠. 부동산 개발업장에서 알래스카가 지금 갖고 있는 가치가 가치는 대단하죠. 대단하죠. 전략적으로 지금 북극도 해병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최고의 딜라 얘기하다 보니까 그 비슷하게 그린란드 이런 예. 북극 섬들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걸 이렇게 의회에 관계없이 국부펀드로 하면 이거 사실 수 있지 않느냐. 트럼프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하는 이런 시각에서 이쪽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세계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움의 표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뒤에 이 사진을 걸어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북한에도 손을 뻗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사실 오늘 사진을 이렇게 건 이유는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홍영거 나중에 부동산 살 때는 예. 이렇게 저것처럼 시골에 이렇게 부동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 현명하신 분은 강남의 똘똘한 북한 집 한 채 이런 예.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바로 부동산 개발업체는 자 이렇게 부동산 개발할 때 도심의 가장 핵심적인 거를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캐피탈 게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세계 지배할 때 세계를 모두 사는 게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를 딱 사면 그만큼 트럼프의 세계 지배력, 미국의 세계 지배력은 월등히 배가 되죠. 배가 되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린란드라든가 이런 게 구상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전략적 요충지 이렇게 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민주주의, 신민주주의 이런 신민주주의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표현을 한번 신주권주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장에서 왜 이 북한과 관련돼 있까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가자지구도 점령을 지배해서 지중해 휴양 개발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중동 지역에 굉장히 큰 파장을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의 해안 지역도 자 과거 제 기억으로는 2019년인가요? 18년인가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해안 지구는 기가 막힌 휴양 도시로 개발할 수 있다. 그런 쪽의 얘기를 시청자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장남에 해당되는 지금 부동산 개발 업체를 받은 상속자 입장에서도 북한의 해안지구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매력을 느끼는 상태가 지금 발현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전략적 요충지고 또 부동산 개발에 매력이 있고 하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트럼프의 국부펀드가 사용처에서는 메가노믹스를 달성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물론 예. 북한이 파느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국부 펀드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하죠. 아마 예.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가뜩이나 미국은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 디폴트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트럼프에 굉장히 실언을 갖고 있죠. 예. 지금 상태에서 트럼프가 앞으로 집행할 때도 대폭적으로 감세한다. 또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제 영을 빗어서 트럼프한 뉴딜 정책을 칠 것이다. 재정수가 말 것이다. 세수 감소하고 재정 지출이 넣으면 가뜩이나 지금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위험사에 있는 상태에서 더 쓰게 되면 디폴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실현은 올해 6월 달에 엑스데이트 국가 예. 디폴트를 넘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2조 달러 이상의 국부 펀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예. 이게 시청자분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관세를 때려가지고 보완한다? 일부 신문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국부 펀드의 안정성이 있어야지요. 관세는 뭐냐? 가격 할증 정책이기 때문에 중개에서 위안으로 약세를 치면 관세가 무력화되거든요. 예. 이거 가지고 국부펀드 자금을 마련하겠습니까? 국부펀드 안정적인 자금이고 본인 자신의 이렇게 야망을 구축하는데요. 그래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걸 자금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국채를 발행해야죠. 아. 국채를 발행해야죠. 그래서 파월이라든가 페드 입장에서 주목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 민간에서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 민간에서 소화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 유통시장에서 발행 물량 많이 나와 채권 가격 들어 금리 폭등해. 그럼 민간 소비 주로 미국 경제 침체돼 크로아등의 아페이트. 트럼프 텐트럼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대규모 국채를 사기 위해서는 먼드 머니테이션 중앙은행이 사줘야 된다. 아. 중앙은행이 사줘야 된다. 근데 지금 파월과 페드 입장에서 사주겠습니까? 굉장히 그렇죠. 뭐냐? 예. 1월 달에 FOMC에 대폭적으로 즉각 금리를 내려라 하는데도 동결했죠. 딱 동결했지 않습니까? 예. 대선 기간에도 금리나 불가인데도 또 그때도 거절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입장에서 어떠겠냐? 페드라든가 파월이 눈에 가시죠.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프로젝트 2025 계획에서 페드의 폐지 문제, 페드의 보드 멤버들의 인사권 장악,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파월도 조기 교체 이런 얘기가 계속 같은 맥락에서 흘러나오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미국 역사상 2조 달러의 국부펀드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하는 예. 측면은 이게 뭐 다른 오막조막하게 나오는 소식보다 아마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서도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측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마지막 부탁은 좀 이렇게 트럼프가 처음 조성되는 국부펀드에 예. 이 한국경제팀의 유방에다 해서 여기 좀 자금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 희망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주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